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연말과 새해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이 오늘 밤에 예정됐던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타종식 전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상공회의소도 3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5년 신년 인사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현행범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공조수사본부에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영서 남부에는 구름이 많이 껴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돋이 시간은 오전 7시 40분 안팎으로 영월 평창이 오전 7시 40분, 원주 행성이 오전 7시 42분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0.1cm 미만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고 아침 기온은 원주 영하 4도, 횡성과 영월 영하 6도, 평창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장기적인 고물가를 시작으로 계엄 사태까지 강원도 민생경제는 1년 내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든 배추와 쌀값 하락 등으로 농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올해 암울했던 강원 경제를 돌아봤습니다.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14.6%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전기 38%, 도시가스 28%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으로 산정되는 생활물가는 16% 넘게 올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소비는 위축됐고 결국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때 침체됐던 소비 성향이 다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못 되고 있고 경영난과 부채 누적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폐업한 사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많은 98만 6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강원도 내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2022년 9.2%에서 지난해 9.8%까지 올랐습니다. 폐업이 늘어나니 빈 상가가 늘면서 강원도 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중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려는 임대 수요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려는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촌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여름 날씨에 가을 폭염까지 이어지며 대관령 고랭지 배추도 녹아내렸습니다. 배추값은 세 포기 한 망에 5만 원까지 치솟아 금배추가 됐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농가의 생산비가 거의 3-4배 정도 좀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배추를 팔아서 금을 캐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동전을 주는 입장입니다. 다 올랐는데 쌀값은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강원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은 갑작스러웠던 12.3 계엄 발표였습니다. 가장 북적여야 할 연말 지역 상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었습니다. 단체 예약이 줄었고 단체 예약 취소권도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배달도 많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 공무원이 좀 제일 많은 편이죠.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암울했던 2024 강원 경제. 강원도민들은 달라질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푸른 뱀의 해, 2025년 강원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도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송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기농 빵으로 입지를 다진 춘천의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유연 근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 12명이 휴직을 비롯한 유연 근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많아집니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의 1.5% 금리로 육아지원금 등 특수 목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총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청년 적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원도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모으면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더해주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자격이 기존 39살에서 45살까지 늘어납니다. 모집 규모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어 더 많은 청년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모으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제도도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새해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 지급되고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는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저출산 흐름 속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3자녀 가구는 11,000여 가구인데 2자녀 가구는 이보다 4배 많은 56,000여 가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으로 4,3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 현상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일상 돌봄 서비스가 강원도 18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고 문화예술인 창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운영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은 다가오는 해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일명 힘의촌 폐쇄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업주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전문기관은 강원도엔 없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전국 여러 곳을 떠돌다 지금은 원주 힘의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자 당장 생계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둔다 만약에 오늘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그거는 딱히 없어요, 저희는요. 그 돈 갖고 뭐 내가 살 그것도 안 되는데 부모들 도와줘야 자식 도와줘야지. 그런 형편들이 많아요. 원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에게 1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훈련비 등 2,1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기간도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괜히 받았다. 진짜? 네. 그런 얘기한 사람 내 직접 통화도 해줄 수 있어요. 괜히 받았다. 씀씀이가 그렇다고 해픈 것도 아닌데도 그거 갖고는 그냥하고 이러려면 그게 안 되니까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청소년기나 20대부터 성매매에 유입돼 학력이 낮고 전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어 사회생활, 일상적으로 사람과 관계 맺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곱지 않은 외부의 시선도 탈성매매, 자립을 고민하게 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듣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세심히 이들의 자활을 도울 전문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립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는 자활지원센터가 서울과 경기, 전남 등 전국에 13곳이 있지만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액막에 액자 같은 것도 만들고요. 비누나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러시면서 시간당 보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중간 단계로 거쳐갈 수 있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강원도 원주에 꼭 한 곳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자활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오늘부터 1월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고 전문대학은 오늘부터 1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입시의 큰 변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 등으로 의대의 최상위권이 몰리면서 다른 학과 커트라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미제 살인 사건 피의자로 20년 만에 법정에 세워진 2004년 영월 농민회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피의자는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40대 남성의 목과 배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가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이 피해자인 영농조합 간사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1심 판결은 내년 2월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발표 이후 강원도 내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연세대 원주의대 5명, 강원대 5명, 가톨릭 관동대 3명, 한림대가 9명이었지만 올해 10월까지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연세대 원주의대 51명, 강원대 17명, 가톨릭 관동대 34명, 한림대 30명으로 최대 11배 급증했습니다. 반면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하는 인원은 지난해 1,114명에서 올해 12월 기준으로 71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시도 경계를 넘어가더라도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이 개발에 제안한 광역 중앙 제어 방식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표준 규격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표준 규격은 신호 운영 구성 방식과 정보 처리 절차, 연계 방식 등 지자체별 시스템 운영 규격을 통일해 긴급 차량이 권역을 넘어가더라도 중앙 제어로 우선 신호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연거리에 눈에 잘 보이는 태양광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와 단구중학교 인근에 설치된 4면의 태양광 안내판은 야간에도 불이 밝혀져 금연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기존 바닥에 설치된 금연 표지판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특히 야간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전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 군마다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개인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가 1000명당 13.6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